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사랑하는 주인을 잃고 나서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상행동을 보인 진돗개 베리 이야기입니다. 네, 그 베리와 또 그 가족들의 아주 놀랍고도 좀 감동적인 경험담이죠. 맞습니다. 이게 한의사인 도연 씨가 직접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어, 버려졌던 강아지와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들,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해결 과정까지 다 담겨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슬프다, 감동적이다,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통해서 뭐랄까 반려견의 어떤 깊은 슬픔, 또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좀 넘어서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깊이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특히 그 주인을 잃고 매일 밤, 그것도 꼭 특정 시간을 향해서 울부짖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온갖 의학적인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못 찾고 결국엔 무당까지 찾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같이 풀어가 보시죠. 네. 이야기 시작은 한 5년 전 늦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연 씨의 아버님께서 산책길에서 거의 다 죽어가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아,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이게 보니까 낡은 천에 그냥 쌓여서 버려져 있었는데 뼈만 앙상하고 상처투성이인 그런 작은 생명이었던 거죠. 잿빛 하늘 아래 낙엽 쌓인 그런 산길에서요. 아유, 참. 그걸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우셨겠네요. 그렇죠. 아버님께서 차마 외면하지 못하시고 집으로 데려오셔서 정말 밤낮으로 돌보셨다고 해요. 막 우유 먹이고 몸 닦아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작은 생명을 버릴 수가 있냐고 엄청 분노하셨다고 하고요. 아, 정말 헌신적으로 돌보셨군요. 네. 정말 극진히 간호하신 거죠. 그랬더니 며칠 만에 강아지가 기력을 좀 찾고 처음으로 아버님을 보고 꼬리를 흔들더래요. 아, 그 순간이 참 감동적이었겠네요. 그래서 아버님이 산딸기처럼 좀 작지만 강인하게 자라라. 이런 마음으로 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다시는 너 버림받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이 첫 만남이랑 아버지의 이 헌신적인 돌봄, 이게 사실 베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구원해준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정과 유대감이 정말 남달랐을 거고, 이게 아마 나중에 벌어질 일들의 어떤 감정적인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인지 베리가 정말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라면서 유독 아버님을 따랐다고 해요. 거의 뭐 그림자처럼 지냈다고 하니까요. 아, 기분까지 알아채고요. 네, 아버지 기분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님도 아이고 저놈 사람보다 낫다 하시면서 엄청 예뻐하셨고요. 베리는 또 그걸 다 알아듣는 것처럼 아버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곤 했다네요. 참 신기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였어요. 한 2년 전쯤에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암 진단을 받으신 거죠. 아이고, 병세는 좀 어떠셨나요? 처음엔 뭐 초기 발견인가 해서 희망을 좀 가졌는데 검사해 보니까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투병 생활이 시작된 거죠. 아, 그럼 베리는 좀 어땠어요?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베리도 그걸 느꼈는지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를 매일같이 기다리고 또 잠시 집에 오시면 정말 한시도 곁을 안 떠나려고 했대요.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고. 또다시 버려질까봐 약간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가족들도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힘든 투병을 하시다 아버님께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날 새벽 3시 17분에요. 병원에 있던 가족들은 아직 소식도 듣기 전인데 집에 있던 베리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아주 길고 구슬프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네. 정말요? 그 시각에 맞춰서요? 네, 옆집 분이 나중에 그걸 듣고 알려주셨다고 해요. 꼭 그 시각에 그랬다고.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 동물의 어떤 감각 능력이라던가 보호자와의 그 깊은 연결성, 이런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뭐 과학적으로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동물이 주인의 죽음이나 어떤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듯한 그런 일화들이 종종 그 보고되곤 하거든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교감의 방식이 있는 건지 참 많은 질문을 던지는 부분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베리는 계속 아버지 관옆을 지키면서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주보다 더 슬퍼 보였다고 하고요. 발인 때는 막 따라가려고 해서 결국에는 묶어두고 가야 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해요. 아이고,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진짜 이상한 일은 그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베리가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개가 됐다뇨? 밥도 안 먹고 물도 거의 안 마시고 그냥 구석에 웅크리고 꼼짝도 안 하고 늘 좋아하던 산책 나가자고 해도 막 거부하고요. 주인을 잃은 슬픔이 크긴 컸나 보네요. 네, 근데 가장 기이했던 건 밤마다 반복되는 울음이었어요. 매일 새벽 3시경. 딱 그 시간이 되면 마당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버지 방 창문 쪽이었다고 해요. 거길 보면서 아주 애절하게 울부짖는 거였죠. 새벽 3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시간 근처인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새벽 3시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개 짖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뭐랄까 무언가를 간절하게 호소하는 듯한 그런 소리였다고 해요. 오죽하면 이웃에서 항의까지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가족들 고통도 정말 컸겠죠. 여기서 베리의 행동을 보면 단순한 슬픔 표현을 좀 넘어선 어떤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정 시간, 또 특정 방향을 향한 그 반복적인 울음. 이게 일반적인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과는 조금 다른 양상일 수 있거든요. 아, 그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네.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반응인데요. 식욕 부진, 무기력, 행동 변화 같은 게 나타나죠. 사람의 애도 반응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베리처럼 이렇게 특정 시간과 연결된 기이한 행동이 그것도 1년 이상 지속되는 건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네. 한의사인 도연 씨도 처음엔 스트레스인가 보다 하고 직접 좀 돌봐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상태가 나아지질 않으니까 여러 동물병원을 찾아다닌 거죠. 그렇죠. 검사는 다 해봤겠죠. 네. 혈액 검사부터 엑스레이, 초음파, 심지어 MRI까지 정말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봤는데 결과는 늘 정상.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죠. 원인을 모르니 치료도 어렵고. 맞아요. 수의사들도 결국 뾰족한 원인을 못 찾고 그냥 상실증후군으로 추정만 할 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죠. 그 사이 베리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털은 푸석푸석해지고 나중엔 막 비틀거리다 쓰러지기까지 하고요. 이게 1년 넘게 계속된 거예요. 이야, 이건 정말 의학적, 과학적 접근이 명백한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네요. 모든 검사가 정상인데 동물은 계속 고통받고 상태는 더 나빠진다. 이건 보호자에게 정말 엄청난 무력감과 좌절감을 줬을 겁니다. 네, 특히 도연 씨는 본인이 한의사니까 더 그랬겠죠. 그렇죠. 의료인으로서 현대의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마주했을 때 그 혼란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다른 가능성, 어쩌면 과학의 영역 너머의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도 있습니다. 베리의 고통이 단순 심리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결국 베리가 점점 더 안 좋아지니까 1년 넘게 지켜보던 아내 서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거예요. 여보, 어쩌면 과학이 전부가 아닐지도 몰라. 혹시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 제안을 한 거죠. 아, 무당이요? 네. 처음에는 도연 씨도 그렇고 가족들도 다 좀 반신반의했죠. 아무래도 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정말 베리가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도 해봐야겠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국 동의하게 된 겁니다. 절박한 심정이었겠네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깊은 산골에 있다는 한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미리 연락하고 간 것도 아닌데 도착하니까 60대로 보이는 무당분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더래요. 꿈에서 개 한 마리랑 같이 올 가족들을 미리 봤다고요. 이거 참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그렇죠.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죠. 과학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서는 건데요. 이게 흥미로운 게
과학적 설명이 막혔을 때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좀 익숙한 어떤 대안적인 해석 체계,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는 샤머니즘 같은 이런 영적인 세계관 안에서 의미를 찾고 또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무당의 진단이라는 게 가족들에게는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베리의 행동들을 설명해주는 어떤 새로운 서사, 즉 이야기 구조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죠. 네, 그 무당 집안에 들어서니까 재단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베리가 낯선 곳인데도 전혀 짖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재단 앞에 딱 가서 조용히 앉더려. 베리가요. 신기하네요. 무당이 베리를 잠시 이렇게 보더니 그러더랍니다. 이 아이 보통 개가 아니네. 눈에 혼이 보여. 근데 하나가 아니고 둘이야. 네, 혼이 둘이라고요? 네. 하나는 돌아가신 아버지, 즉 할아버지 혼이고 다른 하나는 길을 잃고 헤매는 젊은 여자의 혼이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베리가 과거에 버려졌던 경험 때문에 다른 외로운 혼들을 좀 끌어당기고 품어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설명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혼과 또 다른 여자의 영혼이 베리 곁에 머물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곧 굿이 시작됐는데 북이랑 꽹가리 소리가 막 커지니까 베리가 다시 몸을 부르르 떨면서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더랍니다. 그 새벽에 울던 것처럼요. 네, 한참 막 춤을 추던 무당이 갑자기 다른 목소리로 딱 외쳤어요. 이름이 소희다! 소희요? 그 순간 도연 씨 머릿속에 번개처럼 뭔가가 스쳐 지나갔대요. 아버지 간병을 도와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 미정 씨라는 분이 늘 자기 딸 소희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떠오른 거죠. 그 간병인 분의 따님이요? 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급하게 미정 씨를 불렀어요. 그리고 무당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부 다 털어놨죠. 그랬더니 미정 씨가 얼굴이 새하얗게 찔리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막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요? 알고 보니 딸 소희는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서 2살 때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전에 도연 씨 아버지가 미정 씨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요? 미정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소희도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너랑 소희도 이제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언젠가 때가 되면 소희를 내 옆에 제대로 데려와서 모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소희의 영혼을 당신 곁에 두겠다는 그런 의미의 약속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병을 얻고 돌아가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죠. 바로 이 지키지 못한 약속. 이게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는 핵심 열쇠로 등장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의 그 설명할 수 없던 고통이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아버지 영혼의 어떤 미련, 그리고 딸을 잃은 미정 씨를 향한 책임감, 또 그 약속을 기다리는 소희 영혼의 헤매임, 이런 복잡한 감정선과 얽혀 있었다는 그런 영적인 해석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느꼈겠네요, 가족들은. 그렇죠. 왜 하필 새벽 3시였는지, 왜 아버지 방쪽을 보고 울었는지, 또 왜 1년 넘게 어떤 치료에도 반응이 없었는지, 이 약속이라는 연결고리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네, 관련자들에게는 이 설명이 굉장히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중요해졌겠네요? 그래서 다음 날 미정 씨와 함께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가서 이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할 일은 하나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더랍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지 산소에 가서 소희의 이름도 함께 올려서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였어요. 그래야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고 편히 가실 수 있고 소희도 이제 갈 곳을 찾아서 떠날 수 있으며 베리 역시 그 두 영혼을 붙잡아두는 매개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합동제사 같은 거군요. 아버지와 소희를 함께 기리는. 예, 맞아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가족들이랑 미정 씨 그리고 베리까지 다 같이 아버지 산소를 향했습니다. 산소 앞에 작은 상을 차리고 아버지 위패 옆에다가 소희의 이름을 새긴 작은 위표를 나란히 올렸어요. 그 장면이 참 뭉클했을 것 같아요. 미정 씨가 눈물로 아버지께 이제야 소희를 모시고 왔다고 고하고 또 소희에게도 이제 할아버지 곁에서 편히 쉬라고 말하면서 한참을 오셨다고 해요. 가족들 모두 두 분이 이제 모든 걸 잊고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빌었고요. 그때 베리는 어땠나요? 제사 지내는 내내 베리가 아주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요? 1년 만에 처음으로 꼬리를 막 흔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가족들을 보면서 짧고 밝게 왕! 하고 짖더랍니다. 와, 정말요? 그 자리에서 바로요? 네,
도현 씨 기록에 따르면 마치 오래 앓던 병이 씻은 듯이 나았거나 아니면 아주 무거운 짐을 확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베리야 이제 괜찮아? 하고 물었더니 또 짧게 왕 짖었는데 꼭 고마워요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고요. 와, 진짜 영화 같은데요?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요. 베리가 밤새 울던 그 울음이 완전히 멈춘 거예요. 새벽 3시가 되어도 집이 그냥 조용했죠. 아, 그날 밤 바로요? 네. 그리고 이틀 뒤부터는 밥을 먹기 시작했고 점차 양을 늘려갔다고 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다시 산책도 나가고 싶어하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예전에 그 활기차고 건강했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왔다는 겁니다.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털에도 다시 윤기가 흐르고요. 이야, 이 제사라는 상징적인 행위 이후에 베리가 이렇게 극적으로 회복된 과정, 이게 정말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네요. 그렇죠. 정말 놀랍죠. 물론 이걸 과학적인 인과관계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제사가 개의 생리 상태를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변화시켰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쩌면 의미 부여와 믿음의 힘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관점도 있겠네요. 네, 이 가족들과 미정 씨에게 이 제사는 아버지의 약속 이행, 또 소의 영혼의 안식, 그리고 베리의 해방이라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을 거거든요. 이런 강한 믿음과 어떤 심리적인 해소가 실제적인 치유 효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족들에게는 단순한 심리 효과 그 이상이었겠죠. 아주 깊은 영적 체험이었을 거고요. 네, 그 후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베리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년 아버지 산소에 갈 때 소위 이름도 같이 올려서 추모하고 있다고 하고요. 베리는 더 이상 새벽에 울지 않고요. 가끔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있기는 하는데 예전처럼 슬퍼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모두가 평화를 찾은 것 같네요. 이 모든 일을 겪은 도연 씨, 한의사 도연 씨는요. 세상에는 정말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랑과 약속의 힘은 죽음을 넘어선다는 걸 깨달았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베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대요. 이 아이가 정말 그냥 개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기 위해 온 어떤 특별한 존재일까 하고요. 그 질문이 참 여운을 남기네요.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사랑하는 주인을 잃고 깊은 슬픔과 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던 반려견 베리, 그리고 그 배경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지키지 못한 약속과 어린 영혼 소희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왔습니다. 과학적인 해답을 찾지 못했던 가족이 결국에는 어떤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베리와 또 자신들의 평화를 되찾는 과정을 살펴보았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인간과 동물 간의 그 교감의 깊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과학적 설명이 벽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문화적이고 또 영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위안을 얻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는 점입니다. 네, 저희가 뭐 이 이야기 속의 영적인 해석을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가족이 경험하고 또 받아들인 그 치유의 과정을 존중하면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관련된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찾았다는 그 사실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과학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어떤 깊은 연결이나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도연 씨의 마지막 질문처럼 베리는 정말 어떤 존재였을까요?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